오케님들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네, 요즘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라하기 쉬운 옥쌤만의 시그니처 메이크업,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긴장됩니다. 왜냐면 오늘 모델분은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아마 최초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모시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나와주세요. 예! 자, 우리 오키님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뽐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제 유튜브 최초 합방이라고 하나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광이에요. 어제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뷰티 유튜버의 또 선배님이시니까 셀프도 많이 하시지만은 샵 투어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저도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께도 메이크업을 다 받으셨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오키님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리면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좀 덜어내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진짜요? 네. 원장님한테 메이크업 받아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받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하기 좋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옥쌤 메이크업은 뭔가 모르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화사하고 여자 같아진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함께 해주신 뽐니님에게 연출을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때까지는 거의 다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연출을 했는데 오늘은 쿠션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쿠션을 사용해서 요즘 트렌드에 많게 거기에 잘 어울리는 색조까지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헤라 쿠션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기존에 헤라 쿠션을 많이 썼었고 색깔도 다양해지고 또 지속력과 밀착력이 더 좋아서 나왔어요. 일단 저는 원래 피부톤을 좀 밝게 쓰는 편이에요. 메이크업을 이제 할 때 갈수록 피부를 좀 화사하게 하게 되는, 무조건 쿠션을 21호를 쓰거나 파운데이션도 더 밝은 거. 왜냐면 처음에 썼을 때는 화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이 오니까 제가 더 밝은 걸 썼던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았던 거 다크닝이 없어요. 오, 그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안 써봤죠 아직? 네, 아직. 오늘 느낄 수 있어. 이게 호수가 13호부터 25호까지 있습니다. N과 C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은 N을 쓰고 한쪽은 C를 써봤는데 N을 썼을 때는 피부가 진짜 화사하면서 그냥 차분해진다? 정돈이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C를 썼을 때는 혈색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흰기가 느껴져요. 근데 그 흰기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빠져요. 내가 조금 쿨톤으로 조금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은 넘버에 C를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원래 얼굴이 좀 홍조가 조금 많고 그런 친구들은 N 호수를 쓰시면 되고, N을 쓴다고 해서 옐로우가 많은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톤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N 호수를 쓰시면 실패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너무 톤업을 하고 싶어서 밝은 호수를 쓰셨던 분들도 이제 자기 호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베이스를 하고 마스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유지가 잘 될까요? 라는 여러 가지 팁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파우더를 하는 걸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파우더를 했을 경우에 궁합이 잘 안 맞거나 너무 과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수정이 안 돼. 긁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맞아요. 근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미 매트 제형이어서 바르고 나면 파우더를 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보송한 피부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쿠션을 하고 바로 마스크를 하지만 않는다면 최소화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색깔을 보여드리고 얼굴에다가 시연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13호인데 진짜 밝지 않아요? 오, 진짜 밝아요. 밝은 컬러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N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막 칙칙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차분한 느낌인 근데 것 같아요. N인 거예요. 21호도 그죠? 이게 점점 자연스러운 거예요. 23호면 이제 어두워져야 되는 단계거든요. 생각보다 안 어두운데요?
그러니까 나는 C를 해볼게요. 큰 네. 톤 차이는 없는데 인기가 있으면서도 23호인데도 계속 다 밝고 그리고 이제 25 엠버 확 갑자기 어두워지죠. 네. 피부톤 어두우신 분들이 진짜 네, 좋아하실 것 근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색깔들이 나중에 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이대로 네.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평소에는 쿠션을 잘 써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는 네. 파운데이션을 써주지만은 쿠션을 쓸 때 굉장히 엄격해요. 너무 커버력이 많거나 너무 무거운 제품들보다는 좀 가볍고 핏되는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좀 더 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쿠션 탑10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쿠션에서 그 퍼프가 진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이게 기존에 있던 거하고 퍼프가 바뀌었어요. 뽕상뽕상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런 거는 되게 많은 양을 먹어드리고 또 많은 양을 뱉어요. 그리고 밀착을 쫙쫙쫙쫙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신하게 오. 재질이 그죠? 느낌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죠? 네네네네. 이게 더 이렇게 얇아졌고 쫀득쫀득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퍼프까지 같이 바뀌어서 조금 더 좋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대략적인 쿠션의 톤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조금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늘 옥쌤이 뽐니님에게 어떤 메이크업을 할 것인가가 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충분하게 기초를 바른 상태이고요. 일단은 가장 넓은 부분부터 이렇게 바르는데 살짝 좀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근데 뭔가 했을 때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펴줍니다. 저도 시원해가지고 뭐지 이거? 그래서 안쪽 좀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앞으로 설설 와요. 와, 근데 진짜 살살 해주시네요. 처음에는 양을 나누는 거.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양이 탁 붙어버리잖아요. 잘 분배해야 돼요. 팡 해버리면 여기 도장이 컵 찍혀서 나중에 아무리 펴려고 해도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오늘 좀 양을 얼마만큼 썼지 생각을 하면서 양을 분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쿠션은 무조건 그냥 두드리기만 되는 줄 아는데 보통 쿡 눌러서 콩콩콩 하고 그냥 팍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양 조절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은 잔량들로 이렇게.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전에 쿠션은 약간 향이 좀 강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향이 좀 그전만큼 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에 민감한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와, 같아요.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역시. 그리고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 제가 여기에 모공이 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퍼프를 접어서 네, 눌러주면 네, 좋은가요? 네네. 그리고 제 얼굴에 할 때는 그냥 하는데 우리 모델분이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이 할 때는 그래서 모서리 할 때는 저는 쿠션을 좀 접어서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제가 한 번 찍은 걸로 지금 나눠 바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 얼굴 한번 봐볼게요. 오! 진짜 얇게 발랐죠? 아니 근데 진짜 피부가 두꺼운 느낌이 안 드는데 커버가 됐고 되게 여기 되게 깔끔한 느낌 들어요. 그죠? 이게 나 너무 좋았다니까. 아니 이거 진짜 샵에서 그 배우 메이크업 받았을 때 그 베이스 그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네. 어떻게 쿠션으로 이게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찍어서 얘도 좀 부드럽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때 살짝 묻혀놓고 그 아이들을 살짝 나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살짝씩 좀 더 힘을 줘서 눌러서 이렇게 모공 있는 부분 메꿔주고 조금 더 여기 해야 되는 부분들 구석구석 한 번씩 눌러주면서 파운데이션 레이어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지 화장했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더 잡티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한 번 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 톤이 되게 딱 맞게 들어갔는데도 전혀 뭔가 칙칙해 보이는 느낌 없이 그러니까 그냥 피부가 되게 깔끔해 보여요. 깔끔하고 맨들맨들. 좀 정리됐다라는 느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피부가 훨씬 좋은데 저렇게 붉은기가 조금 많고 붉은기만 죽여도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예쁜 결들이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너무 밝은 것보다는 톤에 잘 맞으면서 화사하게 연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원하죠? 네. 이렇게 시원한 애들은 보통 촉촉하기 나름인데 이게 또 세미매트한 제형으로 요즘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피부 표현이 되는 것도 좀 신기하다고 해야 맞아요. 돼요. 아니면은 처음에만 촉촉하고 나중에 너무 건조해지거나 그러던데 이거는 딱 그 적정선을 잘 지킨 느낌? 그죠. 진짜 헤라가 베이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저처럼 많이 빨간 홍당무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N톤이 좀 잘 잡더라고요.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 톤 깔아주시고 내가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곳에 부분적으로 좀 커버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가벼우면서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한테는 오늘 쿠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쿠션을 활용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23호 C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다크 부분, 약간 다크 부분에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해서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톤이지만 조금 더 화사한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뽐니님이 미간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미간을 좀 밝혀줄 거예요. 살짝 밝은 17호 N을 사용을 해서 요 이마 요 부분과 과하게는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살짝씩만 이렇게 해주면은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 지아 언니 메이크업 할 때도 약간 쓰는 방법인데, 언니는 여기가 좁다기보다는 여기가 너무 강해서 여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색깔 베이스 제품으로 조금 밝혀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제일 어두운 거 25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효과적이었어요. 25번을 외곽에 쉐딩으로 써줍니다. 그러면 막 가루 타입 쉐딩 썼을 때처럼 막 경계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역시 전문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얇게 시작을 한 거긴 하거든요. 좀 가루 타입 쉐딩을 쓰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훨씬 편하죠, 솔직히 말해. 대신에 어떤 쉐딩을 할 때든 중요한 거는 너무 내 얼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지만 않으면은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약간 갑자기 다크닝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피골이 상접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살짝 외곽, 이 베이스 자체에서 윤곽을 잡아주면은 색조를 뭔가 과하게 하지 않아도 좀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샵에서 베이스 할 때도 파운데이션을 부분별로 조금 이제 영역별로 좀 다르게 쓰기도 해요. 특히나 뭐 배우분들 메이크업도 많이 받아봤겠지만 배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다 바꿔줘야지 좀 메이크업을 최대한 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베이스는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색조를 들어가 볼 건데요. 눈썹에 살짝, 그리고 헤어 컬러보다 눈썹이 지금 조금 더 어둡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밝혀줄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 뽐니 씨가 갖고 있는 눈썹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할 건데요. 갖고 있는 눈썹의 위쪽을 살려줄 예정입니다. 뭔가 저는 이제 눈썹이랑 눈이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얇게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조금 더 살려서 시선을 위쪽으로 보낸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마가 막 많이 좁은 건 아니어서 네. 이마가 좁은 친구들은 눈썹 위로 이렇게 뭔가 그려졌을 때 또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또 이마 모양도 예쁘고 해서 위로 조금 더 도톰해지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스킨톤이 있는 데는 원래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짙은 색깔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주고, 지금 눈썹이 있는 곳은 좀 밝은 브라운 색깔로 메꿔주면은 그게 이제 중화되면서 컬러를 예쁘게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여기도 이쪽을 조금 그려주고.
이렇게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눈썹 톤을 한번 맞춰주면은 훨씬 이제 그 다음에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눈썹 톤을 그리고 조금 여기 긴 거 몇 개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제가 맨날 눈썹 그릴 때 젤 라이너 브러쉬로 막 하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은 슬림한 펜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슬림한 이런 걸로 빈 부분을 조금 메꾸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섀도우를 하고 나서 여기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살 부분 그래도 좀 메꿔줘야 돼요. 섀도우로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슬림한 걸로 조금 이렇게 채워주세요. 대신 앞쪽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쪽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뒤에 눈썹이 없는 곳에. 요즘에 브로우 펜슬들도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 이렇게 결 방향으로 그려주시는 거구나. 네, 결 방향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막 일자도 아니면서 산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얼굴을 조금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제 그려주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이제 해주고 라인 메이크업. 네, 아이 프라이머는 어느 정도 바르는 게 좋아요? 진짜 소량. 뭔가 보이지 않는 네. 약간 그냥 그런 이게 묻은 건가 싶을 정도. 최소한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프라이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프라이머를 한다고 해서 메이크업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안 지워지거나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그런 현상은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처음에는 가장 부담 없는 스킨톤과 가장 비슷한 컬러를 사용을 해줍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운 편이지만 그래도 넓게 펴 발라줄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음영이 되면서 눈을 조금 더 커 보이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좀 좁으니까 조금만 발라야지 하면은 틈들이 더 눈에 보이는 거지. 섀도우와 내 눈의 여백과 눈썹 그런 틈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아, 이렇게 다 연결된 것처럼요? 그렇죠. 애교살에도 이해력이 아주 빠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따라하기 쉽다고 하는 거는 제 제품과 똑같은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톤, 비슷한 톤이 분명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톤들끼리 매칭을 했을 때 훨씬 쉽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은 계열이지만 조금 더 혈색감을 줄 수 있는 색깔을 연결해서 같이 쓰면은 톤온톤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쌍꺼풀 부분부터 발라서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까지. 그리고 앞쪽보다는 뒤쪽 위주로 좀 발라줄게요. 저는 이 연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연결을 꼭 진한 색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한 색깔이어도 뭔가 연결을 해주면서 눈에 있는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펴주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번지는 것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뷰러를 합니다. 평소에 속눈썹 안 붙이죠? 가끔 붙여요. 그냥 촬영할 때 아주 가끔. 근데 셀프로 붙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그죠? 셀프로 붙이다 보면 자꾸 거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죠? 이게 진짜 계속 하면서 느는 거긴 한데 저도 처음에 셀프로 붙일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누구한테 붙여주니까. 근데 아무도 제 속눈썹을 붙여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워낙 쌤이 또 속눈썹 장인이시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다들 도망가. 나 이제 촬영했으면 이제 속눈썹 붙여야 되면 다 가고 어디 가고 없어, 스태프들이. 선생님들도 없어. 그래서 혼자 붙이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라인 조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이라인이 여기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조금 지워주면은 눈매도 달라지고 시원해 보인다. 그쵸? 여기에다가 아까 썼던 섀도우로 콕콕 눌러서 쌍꺼풀이 커지고 눈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둘 다 얻을 수 없어. 오늘은 섀도우를 한번 채워볼게요. 왜냐면 이미 좀 점막이 있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라인을 다시 잡는 거죠. 그럼 훨씬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또 뭔가 막 하지 않아도 좀 더 섬세한 작업을 원할 때는 이렇게 젤 라이너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에다가 섀도우를 묻혀서 이렇게 빼주면 자연스럽고 날렵한 그런 이제 선을 연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눈썹도 몇 개 붙여볼게요. 속눈썹은 안 내세요. 우리 속눈썹 준비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내년에 나올지도 몰라. 우리 직원들이 자꾸 보채요. 언제? 자기네들 다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것처럼 그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내는 것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샵 영상 올리면 이제 음. 보통 베이스는 스태프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댓글로. 왜 베이스가 중요한데 스텝이 하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베이스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알고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요. 제가 그거 다 통과하신 분들이 네. 그만큼 그게 되니까 해주는 거다. 정확해. 어제 입사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 해주냐. 맞아, 맞아.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오면 또 이제 한 단계 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베이스 하는 그 친구들이 베이스 더 잘하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제 했던 그 베이스의 내공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막 그러면서 연예인은 선생님이 베이스를 해주고 일반인들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서 스텝이 베이스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아닌데. 앞에 보시고. 잠깐만요. 이때 마스카라는 최대한 약간 컬 롱래쉬 위주의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주는 볼륨보다는. 왜냐면 속눈썹을 이제 붙였잖아요. 붙였고 난 오늘 좀 내추럴하고 약간 청순하게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너무 무거운 걸 하면 내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속눈썹을 붙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서 막 저 프로필 작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속눈썹을 이제 붙이고 마스카라를 안 할 때도 많고 속눈썹을 안 붙이고 마스카라만 할 때도 있고. 제가 붉고데를 할 건데 이때 붉고데를 너무 바짝하거나 과하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있는 결을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해줄게요. 그래서 왜냐면 사진 찍을 때 요 옆면에 있는 속눈썹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살려주는 거죠. 여기 옆면에 있는 아이들.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워낙 이렇게 바짝 잘 올리는 건데 옆면은 약간 옆을 보거나 이런 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옆쪽을 또 많이 여기 안 살려주면은 여기가 좀 늘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속눈썹을 붙인 사이사이를 메꿔주고 싶은 또 욕심이 생겨서 붙인 이 점과 점 사이만 연결해 줄게요. 점과 점 사이. 두 컬러를 섞어서 살짝 애교살을 조금 잡아줄게요. 앞쪽이 우리 좀 많이 올라간 편이어가지고 앞쪽은 애교살 전에 여기 눈매 라인에서 일단 좀 내려줍니다. 여기에서 좀 올라간 걸 내려줘야 아래 애교살도 같이 동반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너무 두꺼워지면 또 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내 눈매, 뒷눈매도 열어주는 느낌. 아래쪽을 좀 일자로 살짝 열어주고 애교살을 조금만. 근데 앞쪽 애교살은 너무 두꺼우면 안 돼. 여기 눌러주기. 여기 눌러주기. 그리고 애교살을 뭐 다 한다고 해서 다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교살을 해서 예쁜 사람도 있고 애교살을 해서
안 예쁜 사람도 있고. 좀 과해 보이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긴 편이잖아요. 네, 짧은 네, 편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했을 때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이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옥니 씨는 했을 때 효과적인 얼굴인 것 같긴 해요. 뒤에도 살짝 연결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경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면봉으로 이렇게 쓱쓱. 그리고 조금 더 총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만 브라운 색깔로 살짝 잡아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라운 색깔로 내가 칠한 곳과 이 속눈썹 이 부분을 조금 연결을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가 있고요. 언더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언더 속눈썹이 너무 귀엽다.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서 길이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딱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저는 언더 마스카라만 하면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했을 때. 저는 왜 그런 걸까요?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가? 너무 많이 발랐어 그렇거나 아니면은 너무 뿌리 쪽부터 발라서 뿌리 쪽부터 바르면은 그게 속눈썹인지 언더 라인인지 뭔가 모를 약간 그런 복잡함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좀 내려서 밑에부터 바르거나 약간 볼륨 이런 것보다는 조금 롱래쉬 이런 거 투명 마스카라를 한번 내려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속눈썹을 붙이고 또 이것저것 했더니 위에 했던 섀도우가 많이 약해진 느낌이다. 그럴 때는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 더 해주면 돼요. 이게 한꺼번에 막 진짜 완벽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연예인들 할 때도 똑같아. 해가면서 밸런스 봐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애교살에 빛을 더해주고 자연스럽게. 약간 뭔가 이지 언니 메이크업을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왜 이렇게 좀 뭔가 비슷한 뭔가가 있죠. 이렇게 조금 눌러주고 싶고 막 이런 게. 근데 요즘에 제 채널에 그런 댓글 진짜 많아요. 서욱 원장님한테 네. 펜트하우스 이지연님 메이크업 받아주세요. 이런. 힘수련 메이크업 한번 나의 결을 해야 되나? 그거 하고 사람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저도 그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 꽃 실장님도 그대로 주문해서 메이크업하고 마음에 들었다 했는데 메이크업 받을 때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이지 언니 메이크업 해달라고. 자, 이렇게 노즈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베이스 단계에서 윤곽을 잡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진도 찍고 또 영상에서는 좀 더 극적인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쉐딩을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다 좋아해. 맞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소모품 1위, 제일 쉐딩. 저는 네. 이제 뭐 실제로 봤을 때보다 영상에서 좀 더 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쉐딩을 안 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영상은 좀 잘못됐어. 이게 조금 그쵸, 좀 왜곡돼서 나온다, 그죠? 자, 이렇게 광대 쪽도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쉐딩으로 일단 윤곽을 한 번 더 잡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요즘에 제가 요 라인들에 꽂혔거든요. 일단 요 두 개를 섞어서 일단 하고 저 볼터치 하나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우리가 볼 앞쪽부터 시작해서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눈 아래쪽은 발라주긴 하지만 볼 살짝 아래쪽 코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지만 너무 하이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볼터치가. 사람마다 볼터치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얼굴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가로로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바질 믹스를 해서 앞쪽을 중심으로 하되 발그레레한 소녀 만치로 이렇게 해주고 더 여리여리한 핑크톤으로 눈 밑에 한 번 더. 너무나 청순한 거
아니 저도 평소에 이렇게 네. 뭔가 청순한 거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이목구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봐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목구비가 문제가 아니라 손이 문제였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볼터치를 해주시고 이제 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썼던 쿠션 그대로 립 바를 때는 이렇게 톤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색깔이 막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진하진 않아서 립 바를 땐 좋겠어요. 대신 안 바르면 너무 혈색이 너무 없어요. 근데 다크닝은 없잖아. 네.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한 3개를 섞어서 써주죠. 병인 것 같아, 이거는. 저는 약간 이렇게 매트한 질감의 베이스 립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거의 그거를 고정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르고 이렇게 일단은 하고 좀 더 이제 여리여리한 컬러. 밑색을 잡고 립을 바르는 것과 안 바르는 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밑색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그 베이스 톤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글로스 타입을 좋아하는데 뭔가 글로스만 발랐을 때 좀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네. 때 약간 밑에다가 립을 바르고 위에다가 글로스 바르면 훨씬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은은한 톤을 발라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또 혈색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안쪽에 조금 더 청순한 핑크빛을 살짝 넣어주면 더 예쁘지. 내가 아까 색깔 할 때 본인이 약간 말린 장미 약간 이런 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옥샘 스타일로다가 좀 화사하고 여리하고 청순한 걸로 발랐어. 자, 요렇게 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조금 유분을 한번 잡아주면 좋아요. 유분이 많진 않아. 왜냐면 쿠션 자체에서 마무리감이 좀 보송하긴 하지만 지속력을 조금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의 이제 굴곡이나 이런 거를 잡아주려고 하면 유분을 조금 눌러주면 되긴 하는데, 요런 데 알죠? 여기 우리 아까 미간 쪽에 밝혔잖아요. 네. 여기는 계속 밝게 간다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부분, 여기 코 옆에, 그리고 입 여기, 이렇게만 잡아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제 좀 청순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일단 완성이 됐는데, 한번 볼래요? 메이크업 한번 볼래요? 좀 어색할 수도 있어. 근데 저 안 같아요. 저는 제가 센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순하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되게 지금 청순여리해. 지금 청순여리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우와. 아니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고도 이렇게 눈매가 착해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붙여야 되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또 우리의 홍리님의 미모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헤어도 한번 우리가 완성도 있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렇게 의상을 갈아입고 헤어도 뭔가 아까와 다르게 조금 정돈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그룹은 알고 있잖아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헤어 꿀팁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바쁘고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페셜 데이. 자, 그분은 바로 꽃피 실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 옥뷰티의 특별 게스트로 초대가 되어가지고 뽐니님의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의 주제가 여리여리 청순 메이크업이어서 거기에 맞게 간단하게 앞머리나 잔머리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민 씨가 익스텐션을 했잖아요. 근데 네. 기장이 조금 많이 길지 않는 기장이어서 저는 오늘 C컬 스타일링을 하고 앞머리 부분만 약간의 컬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앞머리도 네. 이 모량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그쵸. 모량이 많을수록 약간 잔머리라는 느낌보다는 무거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잔머리 느낌으로 가볍게 연출해야지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데, 뽐니님은 지금 거의 소프트 풀백 느낌으로 커트가 돼 있는 상태여서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면서 살짝의 컬링만 줄게요. 컬을 일정한 방향으로 그냥 바로 넣게 되면은 의도치 않은 과한 컬이 나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모질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컬링을 주는 편이에요. 고데기 방향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고데기 방향? 저는 사실 왼손잡이여가지고 오키님들과는 반대손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아니 이게 가로?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려고 해도 네. 그 고데기 방향이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기본 방향은 가로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에 따라서 약간 세로로 눌러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되게 이 도구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 되게 옥뷰티 보면은 대표님이 말씀도 되게 조근조근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말투가 푹푹 말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대표님 친절하게 나오고 있나요? 네. 대표님이 옥시만이라고 아세요? 옥시만? 아니요? 옥시만이 뭐예요? 서옥 청심환. 저한테 약간 신경 안정제 약간 이런 거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대표님한테 항상 확인받아요. 대표님 괜찮은 거죠? 괜찮겠죠? 이렇게. 대표님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아져요. 구렛나루 옆에 이렇게 예쁘게 또 커트를 누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잘 제가 했죠? 그쵸? 네, 여기를 C컬 느낌으로 너무 과하게 커브를 주면은 웨이브가 생겨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귀 옆에 있는 이 구렛나루 헤어라인 요 머리를 잘 살리면 스타일링 했을 때 더 여성스럽고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얼굴 라인이 훨씬 예뻐 보여요. 반대쪽도 똑같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약간 앞머리를 크게 한 6가닥 정도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C컬을 주는데 한 방향으로 똑같이 주면은 그냥 뽕긋한 C컬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잡고 커브를 준 다음에 뿌리 방향을 반대쪽으로 꺾으면 이 C컬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커브를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변형으로. 태연 씨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놀토에서 또 이렇게 연출을 했었죠. 놀토 헤매할 때 당연히 와야죠. 대표님이 불려주신다면. 그땐 또 얼마나 재밌는 거 준비해야 되지? 그 머리 약간 밑에 약간 테슬처럼 아, 네네네. 그 최근에. 되게 뭔가 유니크하면서 아. 예뻤어요. 어머, 되게 디테일하시다. 테스처럼. 여기가 테슬 같더라고요, 맞아요. 밑에가. 그렇게 연출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가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 맞다, 원래 머리 짧으시죠? 네, 태연 씨는 지금 기장이. 아직 허쉬컷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목구비가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 앞머리가 생기니까. 이거는 스프레이 형태의 왁스인데 이 제품을 통해서 조금 더 잔머리를 제대로 연출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모발이 모질이 되게 조금
얇잖아요. 힘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힘이 조금 필요해요. 뿌리에 힘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런 핑컬핀 있잖아요, 여러분. 핑컬핀을 사용해서 앞머리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거 조금 그거 더 아니에요? 걸그룹 분들 출근길에 그쵸. 달고 있는. 제가 맨날 달아드리는 그 핑컬핀. 이 핑컬핀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되게 힘이 큰 아이죠. 얘로 고정을 해주면 그냥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지속력이 오래 가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사용하실 때도 그냥 바로 모발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손에다가 이렇게 손끝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잡아주시면 잔머리를 연출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합니다. 마찬가지로 귀 옆에 잔머리도 잡아서 위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애교머리 잔머리도 스프레이를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거울 한번 보실래요? 오! 괜찮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는 게 얼굴형이 예뻐 보이고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가볍게 최대한 옆으로 넘겨서 연출해봤어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앞머리. 너무 잔머리를 과하게 웨이브가 이렇게 연출이 되면은 꾸민 듯한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데일리로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에 맞는 앞머리 연출과 C컬 스타일링으로 마무리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까지 완성을 해서 정말 룩이 더 완벽해졌는데요. 예. 꽃시장님, 마무리 네. 하나 놓친 게 있다면서요? 지금 해주시죠. 봄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에 맞게 제가 헤어 퍼퓸을 퍼퓸. 향기롭게 뿌려드릴게요. 느껴보세요. 와우. 느껴지시나요? 장미 어. 된 향기가 느낌. 지금 물씬 풍겨나고 요즘은 또 헤어 퍼퓸이 또 이렇게 그럼요. 많이 있구나. 아니, 진짜 일단 너무 메이크업만 했을 때도 이 따뜻하고 화사하고 우리가 좀 청순한 느낌으로 이제 일단 연출을 하기는 했었는데 헤어랑 이 향기까지 더하니까 진짜 뭔가 약간 몽글몽글하다. 약간 벚꽃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 어떻게 샵은 아니지만 또 옥뷰티 스튜디오에서 함께 했는데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지. 아, 진짜 왜 다들 서욱 원장님 하는지 진짜 몸소 깨달았고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던 서욱 원장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이다, 진짜. 오늘 이렇게 뽐니님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인연이 또 앞으로도 잘 이어져서 서로 함께 도움을 주는 뷰티 유튜버로서 앞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해주신 꼬피 실장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